네, 오늘은 자동차 완성 그리고 부품주들에 대한 전략을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7월 판매 실적 분석해보고 하반기 전망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자동차와 타이어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유지웅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책의 저자이시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네, 주신 책 제가 잘 네. 읽었습니다. 예. 네, 먼저 지난 7월 완성차 업체들의 주요 판매 실적에 대해서 좀 먼저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미국 시장이 될 거고요. 전년 동기 대비 5%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 공급 차질 영향이 컸는데요. 이제 연간 환산 기준으로는 1,480만 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는 사실 가장 저조한 판매 실적을 기록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동차 회사들별로는 어쨌든 이제 많은 업체들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로는 성장은 했습니다. 이제 작년 동기에는 워낙 상황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다만 포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32% 감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기아는 각각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9%, 33% 증가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점유율은 이제 11.1% 합산 기준으로 현대기아 합산 기준 11.1%를 기록을 해서 3개월 연속 11%가 지속이 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큰 시장인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역시 이제 반도체 공급 차질 영향이 좀 컸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합을 해보면은 이제 7월에는 전반적으로 선진국이랑 이제 중국의 경우에 대부분 반도체 공급 차질이 좀 있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인도나 이제 브라질 같은 이제 기타 신흥국들은 반도체 공급 차질보다도 이제 코로나 2차 확산에 따른 그런 영향이 좀 컸었던 그런 이제 월이 아니었나라고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하반기로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판매 현황에 대해서 좀 더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보자면 어쨌든 현대기아가 미국에서 합산 이제 마켓 쉐어를 11%를 유지할 수 있는가가 이제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계 전반에 걸쳐서 가동률 자체는 크게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네. 이제 특히 이제 미국 정부가 최근에는 이제 연비 규제를 크게 강화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GM이나 포드 같은 이제 대형 차종 믹스가 큰 업체들은 사실 생산량을 크게 올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현대기아차의 합산 마켓 쉐어가 하반기에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8월이 휴가잖아요. 그럼 그렇죠. 이제 비수기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판매 3분기는 측면에서는? 3분기는 이제 네. 전통적으로 비수기라고 보시는 게 맞는데 네. 이거는 사실 이제 다른 업체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대기아만의 이제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네. 뭐 국내에는 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사실 해외 대부분 지역들이 이제 이 3분기는 이런 생산에 있어서 조금 슬로우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뭐 현대차, 기아를 중심으로 대표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가 아직까지도 좀 많이 무거운 것 같아서요. 2분기 실적도 잘 나왔고 하반기 이익 모멘텀도 있다고 하는데 주가가 가려면 어떤 게 좀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네. 분명히 이제 최근까지는 이제 네. 대외 변수들,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던가 이제 반도체 공급 추가 차질,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2차 확산 이런 것들이 사실 자동차 업체 주가들의 이제 부정적인 그런 변수로 작용을 해왔다라는 것은 이제 부정을 하기는 좀 힘듭니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서는 이런 것들을 분명히 상쇄시킬 수 있는 이제 모멘텀들을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가장 기대가 되는 점은 이제 현대차 그룹이 미국 시장 현지 증설을 통한 네. 전기차 판매 확대 전략을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로보택시나 UAM, 그리고 로보틱스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사업 진전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밸류에이션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 테슬라 AI 데이가 개최가 됩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테슬라 진영 그리고 이제 기존 자동차 업체들 진영 이렇게 자율주행에 있어서 좀 나눠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좀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에 출시가 되는 제네시스 GV60 전기차 차량부터 통합 제어기 2세대가 탑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곧 이제 OTA 무선 업데이트가 되는 본격화되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는데요. 나아가 이제 차량 대당 이제 발생하는 마진의 폭이 상승하게 되는 그런 구간으로 접어들게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멘텀을 조금은 더 기다려 볼까요? 그렇죠. 예, 저희는 이제 뭐 네. 좀 더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3분기보다는 이제 4분기 초반, 4분기 연말로 갈수록 이러한 모멘텀들이 하나하나씩 이제 뚜렷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럼 종목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도입니다. 9월에 또 분할을 앞두고 그쵸. 있잖아요. 예, 분할 후 맞습니다. ADAS 사업을 이제 포함해서 시장에서는 어떤 평가를 좀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알고 계신 대로 네. 이제 만도의 분할 기일은 이제 9월 1일이 됩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에이다스 사업부가 단독 경영 체제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이제 해외 사업 진출이 가능해지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즉, 이제 에이다스 사업에 대해서 향후 장기 성장률에 대한 예측을 좀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만도의 이 에이다스 사업이랑 유사한 경쟁사가 이제 스웨덴의 이제 베오니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이제 인수합병 시장에 이제 매물로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PSR 기준으로 4배 이상의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 에이다스 사업에 대해서 평가가 상당히 좀 높은 편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만도의 이제 현재 밸류에이션은 이제 그러한 부분 감안을 했을 때 이제 낮은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도 저희가 종목으로 들어봤습니다. 분할 이슈 짚어주셨고요.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도 이제 리포트가 있더라고요. 국내 타이어 업체들 대비해서 뭐 이익이라든지 투자 매력도 측면에서는 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나요? 예, 먼저 이제 타이어 업종 자체가 중장기 상승 사이클에 들어갔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업종 자체가 좀 매력적인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중에서는 이제 국내 타이어 업체들 중에서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의 이제 이익 창출 능력이 특히 이제 부각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디맨드 풀 타이어 시장에서는 이제 디맨드 풀 현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수요가 좀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이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 가격 인상을 다른 업체들 대비해서 현재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따라서 이익 모멘텀이 특히 강하고 다른 이제 경쟁 업체들과는 다르게 하반기에도 두 자릿수 마진이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함께 현재 올해 기준 PER이 이제 9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밸류에이션이 확장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뭐 추가 가격 인상도 있고 완성차들의 생산 재개를 통해서 실적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거네요. 사실 이제 타이어 네. 업체들은 이제 완성차로 직접 공급되는 비중은 적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타이어 리테일, 타이어 유통 시장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커졌고 네. 이 시장이 곧 이제 중고차 시장이라던가 이렇게 신차 공급 차질에 대한 반사 수혜를 굉장히 크게 누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구조적으로 당분간 이어지면서 타이어 업체들의 이익을 크게 이제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은 저희가 뭐 만도와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두 종목으로 만나봤는데 마지막 이제 총 정리를 위해서 하반기 뭐 완성차 그리고 부품 업체들 어떤 투자 포인트를 이제 기준으로 좀 삼으면 좋을지 팁을 주고 가시죠. 예. 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확인되어야 할 부분들은 결국 가동률 회복 시점이다라고 이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4분기부터는 사실 반도체 공급 차질분이 상당 부분 완화되기 시작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차 모멘텀도 하반기에는 지속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무선 업데이트 기능을 포함한 옵션 채택률이 최근 들어서 현대기아에서도 신규 차종에서는 현격하게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ASP 상승이 하반기에도 굉장히 견조하게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에는 완성차와 사이클은 동행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들은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투자 계획에 대한 이제 추가 발표가 아마 좀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미국 내 전기차의 생산에 대해서 생산량을 이제 증량을 하거나 현지 투자를 이제 늘리거나 이러한 이제 계획들이 발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생산 계획 발표에 동참하는 부품 업체들은 밸류에이션 상승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현대차 그룹 내 모멘텀이 좀 시장 안에서 강하게 부각이 돼야 전체적으로 섹터가 좀 좋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좀 잘 공부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유지용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